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고 탄핵 심판에도 직접 참여하셨는데 어제 이제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 거대한 사건이어서 이 탄핵 심판을 주도한 분으로서 소위가 남다를 것 같아요. 소추위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재판부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또 저희는 또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소추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지인 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그동안 속이 탔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된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고 또 그 불출석한 증인을 다시 또 기일을 잡아서 별도로 또 소환을 하면서 기일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모양이 벌어졌거든요. 지연술이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또 막판에 또 전혀 그동안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던 변호사님 세 분이 마지막 재판 세 번에 걸쳐서 들어와셔가지고 그 소위 김평우 변호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그동안 전혀 주장하지 않던 좀 생뚱맞은 주장들을 계속 강하게 하면서 또 재판부를 모독하고 이래서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생뚱맞은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헌재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그 전략이 그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그전에는 지연 전략이었다면 그다음부터는 탄핵 결과가 인용이 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주장을 계속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그 협박하는 거거든요. 판부를. 피바다로 광장이 물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인용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판 자체가 국회에서 소추 의결 절차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아예 각하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또 굉장히 강하게 어제까지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법무부에서도 국회에서의 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라고 의견을 보내왔고요. 또 재판 초반에 재판부에서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의 유법성은 처리하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이미 정리가 된 다음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막판에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좀 의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마지막 부분에 주장했던 뭐 절차적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미 다 클리어된 문제인데 다시 이제 들고 나와서 이상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죠?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거의 전부 다 부인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막 감수했다고 봅니다. 변호사들이 다 쓰고. 그런데 그동안 이미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대통령의 직접 진술인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초지일관 발뺌, 변명 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재단 설립을 본인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은 사실 안종범 수석이나 또는 뭐 기업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전경련 관계자나 일관되게 헌재에 나와서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이 헌재 재판관의 눈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헌재 재판관은 아니십니다만은. 뭐 저도 거기서 재판을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을 제가 다 직접 들었죠. 그런데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을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나온 여러 증거들을 보면 대통령 말씀을 뒤집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통령하고 회의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회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변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이게 보통 이런 주장을 하다가 전혀 정반대의 증언이나 증거물이 계속 나오면 이거 좀 수정해 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나온 증거는 인정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좀 다르게 해석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 과정인데 뭐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다 부인을 하니까요. 전면 부인해 버리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도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 책임 부분은 별도로 강조를 했어요. 국회 측에서. 별도로 강조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고 과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그동안 어떻게 뭘 주장하고 있는지 또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별도로 빼서 저희가 주장을 한 겁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구조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뒤에 물러나 있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세월호 관련한 대통령 측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하여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이고 또 평소같이 집무실에 근무를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조차 안보실장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7시간이나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 헌법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실하게 직무 수행할 것을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를 할 때의 그 맹세를 잃어버린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대통령 선서문도 결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황교안 대행이 결국 이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고려해서는 안 될 상황이죠.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그리고 특검이 그동안 수사를 쭉 해왔는데 지금 대단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그 판단은 특검이 하게 돼 있죠. 저희가 특검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 당초에 사실 100일을 원샷에 넣으려고 했다가 70일, 30일로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건데 그 30일 연장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의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하다 보니까 30일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요청하면 그것은 그냥 승인해줘야 되는 기속재량이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당연히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했었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요, 그때. 제가 그 법안을 직접 만들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뭐 그 30일 연장 안 되겠느냐, 당연히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 좀 설득하기 위해서 70일, 30일로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건데요. 어쨌든지 이 대통령 권한대 황교안 대행의 거부는 대통령 보호 또 대통령에 대한 은혜 갚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은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행의 탄핵까지 이제 야3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탄핵 상태인데 권한대행도 탄핵하게 되면 그럼 누가 국정을 운영하냐? 이것은 이렇게 야당이 몰고 가다가는 역풍에 볼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 대행이 탄핵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되면 황 대행이
탄핵도 되기 전에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대통령을 출마하게 되면 이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도 없는데 국무총리도 없는데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은 안 통하는 거죠. 뭐 탄핵 절차를 밟아서 그분이 정지가 되는 거나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과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제부총리가 그 권한을 이어받아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걱정이 일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네네. 나라를 너무 혼란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절실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황교안 사실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같이 일한 공범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이 국회와 충분히 업무를 해나가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본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내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특검을 마치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거부해버리고 등등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굉장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이제 황교안 대행한테 맡겼더니 이제 본인의 대선 운동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핵 그거는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대통령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바른정당은 여기서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발을 뺐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고요. 네. 이 총리를 탄핵시킬 때는 150명 이상이면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삼당으로 충분하군요. 야삼당으로 충분한데 뭐 가능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왔고 또 특검 연장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 바른정당도 비난하면서 새로운 특검법을 같이 추진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탄핵 문제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야사당 원내대표 또 당대표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방법은 3월에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야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까지 사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국회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계속 반대하는데 남은 방법은 직권상정 외에는 없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자유한국당 잘 설득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하려고 했던 법안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3월 국회에서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사일정은 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법안이 눈에 들어올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자, 협의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이제 세간에 두 사람은 탄핵 기각을 내심 정한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탄핵 기각을 설득하고 있고 뭐 이런 식 이야기가 한 달여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재판을 저도 한 10년 해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미 충분히 25명의 증언 또 이미 제출된 검찰 수사 기록 또 증거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이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그리고 소위 뭐 의심을 하시는 그런 재판관님들 뭐 두 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들도 오랫동안 재판을 해오셨고 법조계에서 신박맞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식에 근거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